너무 예민해서 이거를 고치고 고치는데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긴장을 하면 너무 예민해져서 효원이가 언니 힘내자 우리 이러고 무대 직전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제가 밀어냈어요. 신경 쓰인다고. 아주 친하고 평소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어릴 때는 좀 예민해지는 걸 좀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그래요. 대신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긴장하면? 네. 그것도 약간 좀 그냥 차라리 밀치는 게 낫죠. 네.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게? 우리 모니카 씨가 네. 가장 핫한 명언 제조기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그 네. 짤 많이 보셨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잊고 계시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명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거든요. 각자 하고 싶은 거 계속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줘서 능력으로 쟁취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만큼은 나 자신을 믿읍시다. 이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이런 생각을 정말 부끄럽게도 거의 매일 하고 살아서 저는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효원이가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어디 푹 빠져 산다고. 네, 좀 평소에 말을 길게 한다기보다는 짤막하게 하고 싶어 해서 좀 분명한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명언식으로 편집된 게 아닐까. 네. 근데 그 마마 공연 보면 네. 우리 이유리 씨가 이렇게 다 네. 한 분 한 분한테 적어서 뭘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내가 아까 전에 썼는데 뭐야 언니 대박 그건 아니고 뭐라고 적어주셨던가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그 전에도 그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친분 있으세요? 없었어요. 리허설 때랑 이제 연습 조금 하고 이제 무대에서만 뵙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근데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딱 보였나 보다, 효리 씨 눈에. 항상 그게 원했던 건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즐기지 못하고 너무 많이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일 자체를 즐길 수는 없었을까 같은 게 고민이에요. 작품이 들어가거나 일이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좀 마음이 약간 답답하게 탁 이렇게 과제가 들어온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전 좀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해내야 되는 네. 과업 뭐 이렇게.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모니카 씨는 그 긴장이 쭉 지속이 되면 좀 예민해지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면이 있으신가요? 전 너무 예민해서 이거를 고치고 고치는데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긴장을 하면 너무 예민해져서 실제로 약간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립제이랑 같이 무대를 서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경험이 없을 때는 효원이가 언니 힘내자 우리 이러고 무대 직전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제가 밀어냈어요. 신경 쓰인다고. 네, 그래서 효원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를 이해해줬죠. 우리 립제 네, 진짜 애가 이해심이 좋았어서. 네. 근데 이게 아주 친하고 평소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어릴 때는 좀 예민해지는 걸 좀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효원이한테 미안함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걸 많이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그래요. 대신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긴장하면? 네. 그것도 약간 좀 그냥 차라리 밀치는 게 낫죠. 네.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게? 차라리 안아줬을 때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긴장을 어떻게 느끼세요? 아, 내가 좀 긴장했구나 하는 거를 모니카 씨는 어떻게 그거를 알아차리세요?
일단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요. 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밥 먹자고 만난 친구랑 일 얘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 네, 그리고 원래 뭐 그 일이 들어오기 전에 1분 전에는 뭐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치면 1분 후에는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손이 안 잡히는. 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네. 모니카 씨는 네. 잘 쉬기도 하세요? 잘 쉬세요? 못 쉴 것 같아 왠지. 전 잘 쉬는 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 되게 노력해요. 쉬는 것도. 그러세요? 네. 쉴 때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지를 노력해요.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딱 맞아요. 하루 쉬었어. 네. 네.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네. 뭐 하세요? 못다 했던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편이에요. 또 해요? 제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었던 일, 뭐 대청소 어머. 아이고. 거를 또 하고, 아니, 쉬는 날이잖아. 쉬는 네. 날. 어머. 뭐 배우러 가고 싶었던 어머. 배우러 가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또 그냥 온전히 매트리스 위에나 소파 위에서 이렇게 그런 날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땐 진짜 맘 먹고 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자요. 그러면 한 8시간 뭐 이렇게 자요. 맘 먹어야지 8시간을 자요? 48시간을 자요. 48시간이요? 48시간을 자요. 48시간이요? 거의 이틀 3일을 침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아니, 않아요. 아니, 근데 48시간 중간에 배 안 고파요? 고픈 걸 참고 자거나 진짜 딱 30분 만에 먹고 바로 자요. 근데 그거는 쉬는 거라기보다는 네. 아프기 바로 직전 아니에요? 아니 뭐 아프기 바로 직전에 몸에서 이제 신호가 와서 네. 이거 안 쉬면 큰일 나겠다 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아프다는 생각으로 자진 않는데요. 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다가 깼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고 난 오늘 자기로 했으니까 더 자. 나와의 약속. 네. 그걸 해서 계속 자요. 본인한테 되게 엄격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도. 아니 제가 왜 이제 이런저런 걸 좀 여쭤봤냐 하면요, 우리 또 모니카 씨가 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파악해 보려고 여러 가지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네. 사람을요, 네. 관계지향적인 사람과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조금 나눠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네. 대략 내가 좀 어떤 특성이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일상생활의 삶에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특성은 나래 씨 같은 분인 거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쪽에 많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 네.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관계지향적인 분이시죠. 사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해냈어. 저는 좀 그게 좀 중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관계가 좀 어려우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 일보다도. 성취지향적인 사람은요, 어떤 목표를 정해서 달성을 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죠. 그렇다고 뭐 사람을 뭐 멀리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해내야 되는 일이라든가 또 그 일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 이것의 목표와 이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나도 성취지향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쉬는 것보다 힘들게 일한 후에 성취감과 행복감이 크다.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말을 간결하게 하는 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기도 한다. 내가 하면 뭔가 다르다라는 자신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지적하고 고치고 싶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나태하다고 생각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네, 7문항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7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성취지향적인 거에서 극 성취지향적인 사람, 극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모니카 씨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했거든요, 진짜. 네. 아니야. 얘는 뒷발이고 얘는 앞발이잖아. 야, 대칭으로 그냥 바깥발이 둘 다 앞으로 나오든 바깥발이 둘 다 뒤로 가면 되는데 왜 양보 안 하고 하나를 맞춰? 완성도 떨어지면 의미고 안무고 개인 기량이고 뭐고 꼴찌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꼴찌야, 나는. 솔직하게 했거든요, 진짜. 네. 그랬을 때 3가지. 3가지 해당되세요? 네. 근데 이건 좀 네. 후천적으로 제가 좀 노력해서 생각을 바꾼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원래는. 네. 어떤 게 해당되세요? 1, 2, 3번. 쉬는 것보다 힘들게 일한 후에 성취감과 행복감이 크다. 네. 말을 간결하게 하는 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악역을 자처하기도 한다. 네. 3가지. 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지적하고 고치고 싶다. 이건 해당 안 되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엄청 고쳐서 그게 좀 요즘에 무관심으로 변했어요. 요즘에 고쳐서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우리 모니카 씨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좀 긴장도 하고 일이 좀 잘 안 풀릴까봐 걱정하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네. 또 결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일에 대한 네. 이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성취지향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팀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과. 근데 막상 일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편이죠. 좀 저는 잡담 나누면 진짜 엄청 혼내고요. 손톱만 봐도 혼냈어요. 네. 하다 이렇게만 봐도 안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 엄청 하고. 네. 언니, 아니 그러니까 이틀 뒤에 그 공연인 건 아는데 나 우리 애들도 너무 힘들고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럼 1분만 쉬고 바로 하고 빨리 끝낼게. 그럼 1분만 쉬고 바로 하고 빨리 끝낼게. 좀만 좀 쉬었다 가면은 더 오히려 더 파이팅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언니? 그러면은 쉬고 있어. 나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쉬고 있어. 나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 언니가 안 쉬면은 우리가 이 말 저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을 되게 불편하게 한다고. 불편해. 근데 생각보다 자주 쉬는데 진짜 딱 30초 1분 쉬자 이런 말을 많이 해서 30초 1분은 그 복싱이 한참 타이트하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대신에 4시간 이상 절대 연습 안 한다 뭐 이런 룰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아니면 너무 쉬니까 그걸 좀 많이 잡아놨죠.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취지향적인 분들은요.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그걸 달성할 때 굉장히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존재와 자긍심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하면 약간 지치고 지치는 선을 넘었으면 번아웃 되거든요. 이런 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예를 들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팔 잘 입고 다니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 한기를 춥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면 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날. 그날은 쉬어야 돼요, 제가.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번아웃 되거나 그런 적이? 네, 번아웃은 항상 오고요. 네. 그게 되게 길게 왔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되게 많았고 번아웃이면 번아웃이 왔습니다라고 주변한테 알리는 정도예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네,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는 걸 인지하죠. 근데 이때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면 더 이제 저 스스로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잠자는 시간이. 잠만 48시간? 뭐 그럴 때도 있고 사실은 그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 다 끝내고 거의 뭐 저한테는 그게 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홍콩 다녀왔을 때인데 콘서트 투어가 좀 있었어서 근데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공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댄서가 40분 정도를 무대에서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긴장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정도 계속 끊임없이 겪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집에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죠. 먹고 자고. 아니 그럼 다른 일 할 때도 원래 그러세요? 그게 가장 심했던 번아웃인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때는 번아웃을 겪으면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낫는 경우도 있는데 수우파 콘서트 때는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힘들었어요. 근데도 이제 했죠, 일을. 그때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가 과하게 온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몸과 마음과 뇌에서 네. 신호를 보내요. 네. 근데 우리 모니카 씨처럼 이런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고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못 느껴서 막 무리를 하다가 느낄 때는 선을 많이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힘들구나, 요 선을 넘어가면 나한테 무리가 오네 하는 거를 다양한 형태로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스우파 끝나고 친구들이 기분 풀자고 캠핑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지.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갑자기 풀려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랑 이제 대장이 아예 다 멈춰가지고 아예 장기가 쉬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아프고 나면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약간 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너무 융통성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거보단 더 비중이 가는 거는 책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책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약속을 했어.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 네.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모니카 씨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책임감. 책임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좀 많이 뭔가가 되게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섭지? 그럼 뭐가 무섭지?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무서워요. 혼자가 될까봐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렵다. 조금 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모니카 씨가 요즘 네. 이것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제 울타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고요. 혹시 회사 대표님이세요? 학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대표님이시죠? 정규직 직원은 이제 딱 4명 있고요. 음. 네, 그리고 강사님들은 이제 다 프리랜서로 하고 계시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나 네. 일 어떤 경제적인 게 거 있을까요? 말고 그 외에는 이제 효원이 그리고 저 스걸파 같이 나왔던 까메 그리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어머니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네,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제 마음이 닿는 데까지는 뭔가 좀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식으로서 잘 부양하고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근데 그 부양의 책임을 좀 본능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잘해드려야지를 좀 넘어서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만 될까봐 항상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명분으로 내가 자식이니까 할게. 이거 이상으로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너무 안 돼요. 근데 저는 엄마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만 내가 책임져 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지. 저는 100% 엄마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엄마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나? 근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좀 어머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책임만 지시고 수습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을 절대 안 올라오시고 저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네. 저한테 부담되는 모든 행동을 다 저 몰래 다 제거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친척분들한테 미리 다 전화해서 정우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정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고 바쁩니다. 자기 형제들한테도 정우한테 부담 주지 마. 이런 걸 아직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 기도가 다 이제 제가 잘못될까 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희생을 좀 빨리 자르고 내가 빨리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전환하고 싶은데 방법이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서 너무 속상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옷도 안 사입으시니까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30살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7년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한테는 아예 이런 말도 전해드리지 못했고 아예 뭐 사랑만 받고 끝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죠. 왜 좀 오래 아프셨어요? 네, 몸이 많이 아프셨고 사실 좀 늦게 낳으셨어요, 저를. 그래서 계속 아프셨어요. 좀 많이 아프셨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드셔서 돌아가신 거긴 한데 태어날 때부터 쭉 아프셨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특별히 바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버지는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이고 정말 그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실질적인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아예 외식도 안 해봤어요. 같이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네. 아버지랑 밥 먹는 게 뭔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니카 씨를 이해해 보는데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식 입장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본능이거든요. 제일 좋은데 이 아버지가 아프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프셔. 근데 아빠 뭐 이렇게 하려면 야야야 아빠 아프셔. 그러니까 아빠를 세상에서 좋고 좋아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서 뭘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같이 뭘 놀아본 기억도 많지 않고 이 아빠는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되게 좋은데 그러나 내가 귀찮게 해드려서 더 아파지실까 봐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이 안 올 때 생기는 그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너무 외롭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그 구멍, 외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사춘기 지나고 나서부터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저 스스로. 우리 집은 특이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의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좀 밝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저희 집이 굉장히 뭔가 힘들다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진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뭔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고등학생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저를 직접 케어하실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외할머니도 일을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혼자 갔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고 그냥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기력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그냥 갑자기 날씨 좋다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다가 자고 네. 네, 그냥 계속 잤어요. 옥상에서 햇빛 받으면서. 그것이 그 외로움이 특별히 슬픈 건 아닌데 멍하게 좀 지냈던 그 시절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근데 그 외로움이 아버지 때문에 왔다고는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외롭게 했고 어머니를 외롭게 한 게 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결국 그게 죄책감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분들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았나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모니카 씨한테 책임은 사랑이고 그럼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슬슬 발동에 걸렸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더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랑이 더 많아질수록 책임감은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약간 관계마다 거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두는 편이에요. 너무 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더 사랑해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립제이 같은 존재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네. 실제로 효원이나 이제 아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친구가 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까메라는 그 댄서도 춤을 그만뒀었던 친구인데요. 같이 팀하자 언니랑 계속 같이 춤추자 이래서 제가 선택한 애들이고 프라우드먼 동생들은 그 동생들이 저를 선택한 거예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선택한 이 효원이와 립제이와 까메라는 친구는 저한테 엄청 안정감을 줘요. 네. 이 친구들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븐, 에이, 홈. 나나나나나나나 맷돌 돌리고 그냥 돌려서 다시 들어가면 돼. 그냥 사랑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되지 꼭 책임을 다 져야 되는 형태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나누는 게 뭘까요? 사랑을 나눈다는 거? 네.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이렇게 모니카 씨랑 비슷하게 어머님이 오래 한참 계셨고 아버님이랑도 그 여행 가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사랑을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사랑을 나눈다. 네. 네. 여러 가지가 그럴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자식으로서 봉양하는 면도 들어가죠.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나누는 걸 겁니다. 마음을. 우리 모니카 씨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리더 역할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중요한 대상과 또는 타인과 마음을 나눠본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제 감정을 나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그래서 효원이가 옛날에 스우파 한창 할 때는 갑자기 언니는 나랑 무슨 관계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관계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나 언니랑 비즈니스 관계야 진짜? 모니카 씨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지 이랬어요. 너무 좋다.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효원이를 좀 부러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효원이가 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효원이의 집이 유복하다고 느꼈어요. 그 부모님이나 동생과의 대화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과서에 보던 집이 이런 집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원이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졌던 게 효원이가 겪었던 가정이 조금 더 정상적인 것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효원이한테 좀 더 맞추려고 노력했었어요. 성격을 초반에는. 우리 모니카 씨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소통과 교감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듣고 나누고 나누고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기회가 너무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후배를 아끼면 책임감 있게 이 오늘의 미션을 완수해서 얘가 좀 더 실수 안 하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이 후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후배가 너무 힘들어 언니 그러면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오지. 이 마음 그래 힘들어 얼마나 많이 좀 쉬는 게 그 마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소통이 너무 생소하시고 해본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효원이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요.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수술했거든요.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뭔가 걱정하는 말을 더 안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 친구가 슬퍼지는 게 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툭툭거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사실 효원이가 걱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네. 걱정하는 말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바꿔보면 진심의 마음을 듣고 싶겠죠. 진심의 마음을. 근데 감정을 표현해보고 공감받아보고 마음을 교류해본 경험이 없으면 언제나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언제나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얘기해 봐야 돼요. 좀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부족한 걸 못 느끼면서도 뭔가 바래왔던 게 이런 거였나 싶어요. 뭐랄까 애들이 자꾸 밥 먹재요. 근데 저는 애들이랑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근데 애들이 맨날 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다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하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자꾸. 네. 그래서 좀 애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보셨는데 누군가가 우리 모니카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전에는 다 가식이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미안해서. 네.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감정을 표현한 걸 또 그러니까요. 죄송하다고. 네. 같이 밥 드세요. 네. 네. 진짜 먹으면 그래야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밥은 먹으면 소화가 되지만 은영 매직은요 소화가 안 되고 가슴 속에 있어. 어머. 와. 네. 저희도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 나 혼자 못 살아. 물론 지금도 다른 사람과 너무 잘 지내시지만 네. 미션만이 아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다른 분과 많이 마음을 나누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